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네, 네. 예, 예. 하시고 항상 우리 교수님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항상 방송하시기 전에 네, 네, 네. 그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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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지난번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좀 더 말씀해 주시던 네, 오늘도 네, 조금만 더. 네.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서두에서 제가 세상 물정을 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상 물정을 알려면 이 관계, 그 영어로 relationship,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 그 자연과학, 공학, 이게 이제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세상 물정이 눈에 보인다. 네. 관계를 이해하면 세상 물정이 눈에 그렇습니다. 보인다. 네네. 그래서 네. 우리 그 가상 자산의 미래 투자 전략도 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미래 그 투자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투자 말씀. 전략을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관계를 그렇습니다. 이용하면. 네네. 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그 학자가 우리 인간이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모든 지식 정보를 알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계, 합리성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그렇습니다. 한계.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이 투자 의사 결정을 가상 자산 관련해서 하실 때에도 요 세상 물정, 즉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네. 아주 성공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가져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있어서.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일반론적인 그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 관계의 좀 구체적인 그 유형을 네. 그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그 관계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지능, 그 신체적인 특징, 아니 재산 등등 모든 거를 부모로부터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전이 되잖아요, 그지요? 네. 가족력, 그지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관계에는 상속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의 관계. 상속. 예, 상속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지난번에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조직에는 뭐 기업도 있고 네. 국가도 있고 네. 뭐 각종 사회 단체도 있고 NGO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조직과 조직과의 그 관계에는 상속의 관계가 있어요. 상속이고 뭐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으네. 그렇죠. 그 영어로 그 인헤리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헤리턴시. 네. 우리 그 가상 자산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네. 이런 관계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그 상속의 관계자들이 누구냐? 그 상속 관계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허.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아, 이거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네, 예. 상속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그 용어가 관계의 유형, 그 types of relationship, 네, 네. 그 관계의 유형을 정확히 지금 inheritance라는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상속의 관계. 네. 두 번째는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 dependency, 우리말로 의존적이다. 의존적이야. 아,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때 함수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y 이꼴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네. 이다. 네. 네.
x라는 독립 변수가 변하면 네. y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y는 변하게 돼 있죠. 변하지요. 네. 종속 Y- 변수니까. 네. 그렇죠. y와 x의 관계가 뭐지요? 독립과 종속의 관계가 되나요? 종속 관계. 그걸 종속의 관계다. 그렇죠. 네. 영어로 그걸 디펜던시라고 그렇게 디펜던시. 얘기를 하고 예, 네, 예. 그게 지금 y는 equal fx다. 네. 그러면 x와 y의 관계가 함수적으로 의존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영어로 functional dependency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게 x인지 어떤 게 y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미래 투자 의사 결정을 정확히 하지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예, 네. 그지요? 그렇죠. 네.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변해야 비트코인 값이 올리느냐 떠나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올리느냐 내리느냐 중요하죠. 그렇죠. 무엇이 변해야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관계에는 functional dependency도 있지만 네. 그 여러 가지 타입의 dependency가 있어요. 네? 의존적이지, 그지요? 이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 네. 그 dependency, 의존적인 관계. 의존적인 관계. 세 번째는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일반론적인 그 A와 B 양자 간의 그 아주 범용적인 관계를 우리가 영어로는 associ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협력? 우리말로는 이제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네, 네. 그 association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연관 관계다 뭐 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연관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예요.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조직과 조직의 모든 관계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 타입의 유형의 관계를 우리가 association, 연관 관계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제가 관계 이거 정확히 하시면 세상을 아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투자 의사 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공부도 네. 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요거를 가리키면 네. 우리 학생들이 천재가 될 거예요. 네. 천재. 네. 뭐 수학 그 사회 국어 이런 거 금방 이해할 수 네. 있는 네. 네. 그 메커니즘이거든 네. 사실은요. 자, 이 어소시에이션보다 조금 강화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영어로 aggreg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aggregation 집단화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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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화된 관계. 네. 이 에그리게이션이라는 관계는 우리 인간이 그 신체 구조를 보면 물리적으로 네. 머리가 있고 바디 그 팔다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사람이라는 거와 머리와 육체 무슨 팔다리의 관계는 그 하나의 부분이잖아, 그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머리는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영어로 is a part of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관계를 뭐라고요? aggregation. aggregation. 네. 집단화 관계다. 집단화 관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강화된 관계가 있습니다. 네. association보다 에그리게이션보다 네, 더 더 위에. 강화된 관계. 네. 그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야. 네. 생사를. 우리 인간의 팔다리가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게 되겠죠. 네. 안 죽지. 팔다리만 떨어지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머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죽죠. 되죠? 네. 그 머리와 인간과의 관계는 강력한 그러네요. 관계예요. 네. 비행기의 네. 비행기와 엔진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그건 보세요. 대단하죠. 엔진이 꺼지면 떨어집니다. 네.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 죽은 거지. 네. 그치요?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 그걸 영어로? 영어로 그거를 뭐라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서바이벌입니까? 컴포지션 이렇게 얘기해. 컴포지션. 컴포지션. 우리가 작곡을 할 때 작곡하는 거를 컴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장문하는 거를 문장 만드는 걸 컴포지션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컴포지션 이렇게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컴포지션,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Aggregation, 에그리게이션, composition. 컴포지션. 네. 이게 같은 건데 관계의 정도가 점점 세지죠. 네. 강화된 관계입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미래 가상자산 미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그거와 어떤 게 컴포지션 관계냐, 어떤 게 에그리게이션 관계냐, 어떤 게 어소시에이션 관계냐, 어떤 게 디펜던시 네. 의존적인 관계냐, 어떤 게 이네리턴스 상속의 관계냐. 네. 이거 정확히 따지면은 분명히 투자 의사 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자, 그다음 네.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일반화라는 관계도 있어요. 일반화. 영어로 네. 제너럴 그렇습니다. 예. 제너럴라이제이션. 제너럴라이제이션. 네. 우리 철수, 순위, 영이 이런 그 오브젝트, 네. 엔터티, 이 things, 객체를 그거를 한꺼번에 부르면 뭐라고 그러지요? 철수, 순위, 영이를 한꺼번에 부르면 뭐라고 부르면 다 대답을 해요. 뭐 여러분 얘들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치원에서 사람들아. 이렇게. 사람들아. 네. 네. 그지요. 네. 철수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니까. 영희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니까. 네. 영철이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그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50명의 학생이 네, 네, 참여하고 네, 있다, 네, 예. 수강하고 있다. 예. 그럼 이 교수가 학생들한테 학생 여러분, 그러면 50명이 대답을 네 하고 하겠지, 그죠? 하겠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구성원 철수순위 영희보다 그 이 학생이라는 단어는 철수순위 영희를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할 수 있는. 일반화한 거잖아. 네. 네. 그 철수순위 영희와 클래스 네. 또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뭐지요? 그게 일반화 관계야. 관계다. 그 네. 밑에서 위로 개념이 일반화. 네.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계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네. 그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네. 거꾸로 네. 학생이라는 높은 그 일반적인 모아 제너럴 네. 그 things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철수순위 영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구체화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요? 네. 그걸 영어로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사람을 좀 더 구체화한다. 그렇죠. 네. 특정화한다. 예. 그렇죠. 사람이라는 스페셜라이제이션. 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네. 타입이고 철수순위 영이라는 그 단어는 오브젝트, 딴 말로 인스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전부 타입이냐, 인스턴스냐, 이 타입, 인스턴스, 디카토노미, 양분법으로 세상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의 관계,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수화의 관계. 제가 지금 관계를 우선 상속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의존적인 관계, 어소시에이션, 에그리게이션, 컴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네. 제너럴라이제이션,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관계가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뭐 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알아야 세상 물정을 아는 겁니다. 그 옛말에 저는 그 우리 부모님들이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해서 야 이놈아 눈치가 있어야 절에 가서 네. 적국을 얻지. 네. 넌만 눈치가 없어서 이 다음에 사회 나가면 넌 실패자다. 너는 밥을 빌어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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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많이 시골에서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세상 물정을 너는 잘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도 아니 세상 물정 눈치가 있어야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 성공을 하지, 그지요? 지금 뭐 아마 90%는 다 실패했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좋게는 700만 원, 많게는 몇십억씩 다 여기 탕진했잖아요. 네. 우리 그 가상 자산
그 미래 투자 전략은 지금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 relationship 아까 7가지 유형의 네.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가상 자산의 그 가격이 가치가 투자 그 이 자들 입장에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투자 가격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격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종속 종속변수가 변수고 되겠죠. 네. 결국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뭐 인공지능 뭐 다 뭐 얘기하는데 다 네. 결국 그겁니다. 네.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위험 관리,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결국 그 독립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독립 변수가 가격에 가상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가 그 아까 함수적인 의존 관계도 있지만 그 여러 관계가 있고 변수와 변수 간의 충돌이 엄청납니다. 한 변수가 x1이 영향을 높게 주잖아요. 그럼 x2가 영향을 거꾸로 내려갑니다. 예. 충돌이 생겨. 네. 그 영어로 그런 거를 콜리전이라는 통계학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콜리니어러티 통계학에서 지금 제가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이 멀티 콜리니어러티 문제가 그 독립 변수들 간에 생겨. 네. 그거 이해 잘못하면 x가 y의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수없이 많잖아요. 원자재 네.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무슨 뭐 물가 지수라든지 뭐 GNP라든지 아마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독립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독립 변수들 간에 그 멀티 콜리니어러티라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자산 미래 투자 그 전략 그 결국 관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오늘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럼 뭐 앞에 관계도 결국 뭐 근데 연결되어 우리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 박사님 지금 네. 제가 그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네. 그게 이해가 되시지요? 네, 저는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께서도 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거든 사실은. 예,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료도 한 서너 가지 준비했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뭐 네. 자료를 봅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이 가상 자산, 네. 뭐 비트코인 무슨 뭐 이더리움 다 이런 토큰 코인 뭐 다 합쳐서 우리가 가상 자산 이렇게 얘기하자고 네. 제가 1부, 2부, 3부, 4부에서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 자산. 네. 자, 오늘은 이 가상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네. 가치를 어떻게 가치를 평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독립 변수, 네. 가치가 종속 변수잖아요. 그죠? 종속 변수야 가치가. 가치가 그렇죠. 그렇죠. 예. 가상 자산의 가치 종속 변수야.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야, 네, 가격. 네.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네. 그 요인, 그니 뭐냐?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건가, 네. 측정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 네. 그 경제학에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의 원리 있지요. 네. 이 디맨드 앤 서플라이, 수요 공급의 그 원리. 경제학 시간 첫 번째 강의하는 그렇죠. 시간 내용이 그겁니다. 네. 그렇죠. 이 Y축이
이 가격이고 이 X축이 생산량이에요. 서플라이. 네. 어, 네. 그래서 이 디맨드 커브하고 네. 이 서플라이 커브가 밸런스 만나는 만나는 지점이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네, 네.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죠.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이 프리마켓 시스템이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거든. 네. 근데 보세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는 즉 수요 공급의 경제학 원리가 성립을 하려면 가정, 어썸션이 있습니다. 어썸션. 제가 뭐 알기로는 그렇죠. 예, 예, 아시니까 한 말씀 제가 해보시죠. 예, 예. 네, 박사님.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된 완전한 정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예. 그 수요 고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일치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의 그 원리가 네. 맞으려면 어떤 어썸션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네. 공급자는 우리 기업이잖아요. 네.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그지요? 네. 제조 산업이 됐건 서비스 산업이 됐건. 그다음에 이제 수요는 마켓 네. 시장이잖아요. 네. 그 마켓 시장이 우리 커스터머 고객이잖아, 그지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인데 가정 네.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이 제대로 되려면 어썸션이 뭐냐면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구매 행위를 한다. 네. 이게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요 공급의 이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복부인들이 이 의상, 어페럴, 의류를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구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으로 구매 행위를 하지요. 뭐 유행에 따라서 옛날에는 어떤 예쁜 여배우가 뭘 입었다 뭐 그러면 뭐 그거 선택하고 뭐 그렇겠죠. 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는 25,000원인데 네. 압구정동 그 멋진 의상 그 실에서는 예. 2,500만 원이야. 네. 근데 압구정동의 이 복부인들은 그 2,500만 원을 사버리거든. 네.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25,000원짜리는 절대 안 사요. 그러면은 그 수요 공급에 이 경제학 원리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네. 중요한 지적을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어썸션 가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예.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가정을 모르고 잘못 알고 우리가 그 원리가 작동할 줄 알고 그 비트코인에다가 미래 가상 자산 투자 전략을 해버리면 그 완전히 넌센스 오버센스 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실패하는 생각했는데 거잖아요. 예, 예. 작동 안 하지. 작동 안 그게. 하죠. 그렇게. 예, 예. 예. 지금 그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17,500종의 가상 자산이 지금 합리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네. 투자자가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의 가치, 밸류 영어로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가치를 어떻게 인식할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게 네.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저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이제? 네. 보시면은 네. 가상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 이 그림은 요 교수님 요 거절 움직이시면 여기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거절 그래요. 움직이시죠. 예. 그래요. 그걸 봐야 되고 이쪽 걸 보시면 됩니다. 이쪽 거 편한 거 보십시오. 네. 그래요. 예. 그- 이겁니다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 네. 가상 자산은 네. 이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 밸류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레퍼런스 밸류. 이 레퍼런스 우리말로 참조하다, 참고. 네. 참조라는 말이 있지요. 네. 우리가 그 가상 자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때 네. 비트코인 관련된 뭐 이 오피니언 리더, 네. 파이오니어 오피니언 리더, 비트코인에 이미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 네, 네, 네. 아니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저 사람 얼마 벌었다. 그렇죠. 뭐, 예.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다. 비트코인이 미래지향적이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매우 높다. 무슨 네. 레퍼런스. 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이 사람들이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네, 네. 지적이잖아. 떠들잖아. 그지요? 그럼 그런 거를 듣고 야, 비트코인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 야, 한 30원 정도는 그거 맞네. 그럴 거다. 그 레퍼런스 밸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참고 가치 예. 이거에다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네. 그 돈을 주고 사잖아요. 네. 그 사면은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네. 가상 자산을 우리가 소비를 하면 네. 아니 사면 네. 그 개인 우리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득이 얼마나 될지 네. 그 이득이 그 영어로는 이제 포지티브 게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말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걸 포지티브, 하시면 되면 요거. 노란 요거요. 색깔의, 포지티브. 예. 포지티브 디퍼런스. 네네. 예. 네. 자, 우리가 긍정적인 우리가 가상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네. 그 이득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가상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손실이 있어요. 로스. 손실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상 자산을 구매해서 가상 자산을 이용하면 손실이 발생을 해. 그걸 우리가 여기 기회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회비용은 아니고 네거티브 우리가 그 디퍼런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가상 자산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엔조이 소비 컨슈밍 하면 네. 로스가 그 손실이 발생을 해요. 아하. 그 비트코인을 사서 이득이 생기는가 하면 손실이 반대 급부로 또 생겨. 네. 그럼 이득과 포지티브 디퍼런스하고 네거티브 네거티브, 디퍼런스하고 차이를 우리가 순 차이 넷 디퍼런스잖아. 네. 자, 여기 빨간 거 넷 디퍼런스하고 네. 이 레퍼런스 밸류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그 이코노믹 밸류 오브 가상 자산의 경제적 가치다. 이 밤색으로 된 이게 경제적 가치, 가상 자산의 경제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가상 자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전 제품이라든지 네. 뭐 여러분들 뭐 모든 그 안경이라든지 무슨 어페럴 의류라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제품 모든 그런 서비스는 이렇게 이 레퍼런스 밸류와 넷 디퍼런스 즉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잃어버리는 손실과의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그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 비트코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뭐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레퍼런스 밸류, 그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레퍼런스 밸류에다가 비트코인을 사서 즐긴 이득과 사서 즐김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그거의 차이, 디퍼런스지요. 그 넷 디퍼런스를 합치면 그게 그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가치, 밸류라는 거예요. 밸류. 자, 우리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밸류를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우리 그 모든 매스미디어 언론도 서비스잖아요. 매스미디어 그죠? KBS, SBS, MBC 서비스잖아, 그죠? 이 서비스를 그 고객에게 이 딜리버리 인도를 하는데 이 서비스의 가치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레퍼런스 밸류와 넷 디퍼런스의 합으로 이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 고객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가상 자산의 이 개인이 뭐냐, 포지티브 개인이 뭐냐, 네. 이 로스, 즉 네거티브 그 이 어떤 그 디퍼런스는 뭐냐, 이게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 이 가치 판단을 우리 그 투자자들은 잘 이해하셔야 그 우리 가상 자산의 미래 투자 전략을 성공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아니 이제 조금 더. 예. 자,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의 가치 인식은 네. 사실 우리 그 경제학에서 네. 이 어떤 그스 이 재화 용역이나 제품이 네. 가치가 뭐냐 이거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의 네. 그 expectation, 영어로 expectation, 우리말로 기대치. 기대.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 가치는 사실은 그 기대치 기반이거든. 네. 그 expected value, 우리가 주식에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할 때 그 기대 가치가 미래 어떻게 변할 것이다. 네. 네. 그걸 생각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의 이 밸류의 개념을, 가치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이 가상 자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위원회, 네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용어를 이제는 가상 자산으로 전부 통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가상 자산의 그 가치를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상 자산은 고객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밸류, 가치를 전달, 영어로 딜리버리라고요. 네. 딜리버리 하는 것이다. 네. 그 우리 가상자산, 이더리움, 비트코인 17,500종의 가상자산, 뭐 화폐, 코인, 무슨 커런시, 뭐 별 용어를 다 써서 하는데 결국 투자자에게 밸류를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전한다는 것이죠. 네. 서비스의 형태라는 서비스 거예요. 형태다. 그래서 네. 가상 자산을 무슨 뭐 이게 그 순수한 무슨 뭐 이 등기부 등본 같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가상 자산의 자산 개념을 얘기할 때 그 9가지 유형의 자산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9가지 유형, 케이퍼빌리티 5개, 리소스, 자원 형태의 자산 5개, 사람이 중복이 돼서 9개 유형의 그 자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산을 기반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더리움 서비스를, 비트코인 서비스를 우리가 고객, 투자자한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을 뭘 하는 거냐면 밸류,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야. 지금 가치가 뭔지, 가치를 우리 소비자, 투자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지금 가상 자산이라는 거에 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그 두 가지 형태의 그 육면체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와 게이트, 이게 오와라는 말이 또는 그런 말이에요. 네. 1 또는 2 또는 3. 그러면 1이어도 좋고 2이어도 좋고 3이어도 좋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AND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AND 게이트는 여기에 인풋이, 입력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 네 가지가 AND야, 이 인터섹션, 교집합이에요. 우리말로 교집합. 자, 교집합. 네. 네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네. 이 AND 게이트를 경유해서 이 밸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OR 게이트는 여기 네 가지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독립 변수가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오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오하니까. 네. 또는이니까. 네. 그래서 네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AND 게이트를 통해서 밸류가 나와. 유틸리티, 유용성이 있다는 네. 얘기예요. 예. 자, 이 오화 게이트의 이 문제는 우리가 가상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의 유용성을 얘기를 합니다. 유틸리티. 유틸리티의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 퍼포먼스라고 그랬어요. 요구되는 이 퍼포먼스가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이 우리가 거래에 사용이 되려면 거래 그걸 영어로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거래 초당 거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초당 뭐 적어도 뭐 10,000개, 2,000개, 3,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요. 네. 왜냐면 비자,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소비자가 있잖아, 고객이. 네, 그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초당 지금 뭐 몇천 개 처리를 못해. 예. 몇백 개도 못해. 네. 몇십 개 수준이야 지금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네. 그런 퍼포먼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그림을 글로벌 스탠다드 네. ISOAC 2만에 나오는 그림이야 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우리 얘기하는 그런 뭐 코인이니 그런 것들이 처리 능력이 형편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고 쓸 수 없어. 커머셜리 상용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카드, 뭐 비자 카드처럼 찾으면 그래서 기사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퍼포먼스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옛날에 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정보를 컴퓨터 디스크에다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저장했다가 빠른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장, 검색. 네.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고 그래. 그거를 이 소프트웨어 학문에서는 그 DBMS가 옛날에 계층 구조형 DBMS가 처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모델의 네트워크형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릴레이셔널 모델,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보관하는 거야. 네. 이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부 숫자 데이터잖아, 그죠? 네. 네. 그걸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문제가 많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지향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MS, 객체 지향의 DBMS가 나왔어요. 네.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오브젝트형. 계속 발전했군요,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네. 그 중에 네. 알고리즘이. 네. 예를 들어서 실패한 것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자료를 저장할 때
빨리 저장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네. 네. 저장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 그죠? 네. 그거를 가장 빨리 저장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계층형 자료 구조야. 계층형 자료 구조. 아, 네. 나무 목 구조 네. 같이 뿌리가 있고 가지가 네. 있고 나무 이파리가 있고 계층형. 근데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것도요. 그래요? 네. 그 조금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엔 또 부적절하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형 또 이 관계형 객체 지향형 이렇게 이제 네. 그 자료 구조 그 DBMS 패키지가 발전해서 네. 다 죽고 딱 한 회사가 살았거든요.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조 생산 즉 네.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거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네. 수십 개 회사들이 있어요. 엄청난 회사들이 네. 그 다 부도나고 네. 딱 한 회사가 남았는데 그, 어떤 회사입니까? 그 회사 이름이 오라클. 오라클. 들어보셨지? 오라클. 오라클이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유형의 그 자료 구조형의 네. 데이터베이스 중에 관계형 네. 데이터 모델을 구현한 그 EF 코드라는 학자가 그 얘기했던 건데 네. 그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네. 그것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 그 오라클 회사가 유명한 회사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DBMS를 저 통합 챔피언이 된 회사지. 그래서 그거 선 마이크로 네. 그 하드웨어 제조 생산하던 회사를 네. 인수를 했지. 오라클이. 제 후배 중에 오라클 다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자기 회사가 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제가 아는 건 IBM밖에 없거든요. 자, 이 지금 그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 그 17,500종의 그 이 가상 자산이 네.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네. 이 블록체인의 한계가 뭐냐면 여기 이 첫 번째 이 가상 자산의 한계가 퍼포먼스 성능이 어느 정도 돼줘야 네. 유용성 유틸리티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성능이 그 초당 그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면 네. 전 세계의 그 70억 인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그 트랜잭션 발생을 한 사람이 한 100건, 200건을 할 거래요. 그럼 그 데이터를 그 블록체인에다가 어떻게 다 올려? 어떻게 다 저장을 해? 그 바보 스튜핏 같은 아이디어잖아. 블록체인이라는 게요. 분산 원장, 네네. 무슨 그걸로 해서 무슨 탈중앙화를 하고 무슨 투명성을 확보하고 말은 좋지. 네. 아까 DBMS 패키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부도나고 하나 딱 남았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네.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도 수준이네. 도산 수준이 지금 퍼포먼스 능력을 보면. 그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성공한 애플리케이션 응용이 상용화된 응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퍼포먼스 때문에 문제가 있군요. 그렇지. 실행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분명히 쓸만해야 쓸만. 쓰는 거지, 그지요. 예. 트랜잭션 처리를 적어도 비자 메스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초당 우리가 그 TPS라고 해요. 네. 트랜잭션 퍼 세컨드. 세컨드가 초잖아. 퍼세컨드 초당 예. 초당 트랜잭션을 몇 개 처리할 수 있느냐. 네. 그 TPS가 얼마냐. 네. 이게 중요한 그 퍼포먼스거든. 그럼 이제 비자나 마스터 그런 것들은 엄청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결제 승인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집을 처리하지, 그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야.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무슨
구글 뭐 네. 등등 네. 이런 그 글로벌 그 리딩 폼들이 그 네. 클라우드 서비스 하잖아요. 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블록체인 이 가상 자산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네. 성공하는 회사는 글리 들어갈 거야. 그래야 살 길이 생겨.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로 찾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퍼포먼스도 확보할 수 있고 네. 조금 이따 얘기할 그 워런티도 네. 확보할 수 있고. 음.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퍼포먼스가 유틸리티다. 유틸리티라는 말을 딴 말로 우리가 그 한 목적적이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이 그 한 목적적인 그 이 독립 변수가 뭐냐? 첫 번째가 성능. 성능. 자, 두 번째가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영어로 removal of constraints. constraints라는 말은 우리가 제한 사항, 제약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세상을 사는데 거래를 전 세계가 하는데 constraints 제약 사항이 뭐지요? 우리 인간이 신발 타고 다닐 때, 말 타고 다닐 때 제약사항이 뭐예요? 공간이잖아. 그죠? 부산 가는데 한 달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부산 가는데 KTX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지. 2시간인가?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네네. 네. 2시간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제트기 타고 가면 15분? 10분? 그렇게 되겠죠? 네네. 왜냐면 가잖아, 그지요? 미사일 타고 가면 한 5분. 지금 부산 가는 2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지금 이제 KTX가. 네.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이 공간의 제약 사항이야, 네. 그죠?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이 네. 공간을 얼만큼 그 공간이라는 제약을 얼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유용성. 네. 네. 공간뿐만 아니고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제약 사항을 네. 극복할 수 있다면 예. 그것도 엄청난 거지, 그지요? 네. 자, 유용성이라는 말, 유틸리티라는 말이 가상 자산의 퍼포먼스가 뭐냐? 공간 제약상을 얼마큼 극복할 수 있느냐? 시간 제약상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시간 공간을 극복하려면은 그 엄청난 이 케이퍼빌리티가 있어야지, 그지요? 네. 엄청난 리소스가 있어야지, 네. 그지요? 이 케이퍼빌리티와 리소스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셋이라고 그랬잖아, 아셋. 억세스? 아셋, 자산. 아셋. 예, 네. 에셋. 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버추얼 에셋, 이 가상 자산이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의 가상 자산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 코인이 아셋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셋이 뭐냐? 버추얼 아셋의 밸류를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케이퍼빌리티와 리소스가 뭐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 재단의 경영 능력이 뭐냐? 그 재단의 조직 구조가 뭐냐? 재단의 난리지 지식이 뭐냐?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여튼 그 인력이 뭐냐? 그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케이퍼빌리티. 그게 자산이야. 네. 그다음에 그 리소스에는 이 캐피탈 파이낸셜 캐피탈 그 재무 자산,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그 비트코인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만이 아니고 그 위에다 올라가는 뭐 NFT 무슨 수없이 디스트리뷰티드 애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거든.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또 이 자원에는 인프라,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이 가상 자산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가치를 딜리버리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지요. 네. 네트워크 있어야지.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 이 노트북 무슨 서버, 네트워크 라우터 장비, 뭐 하드웨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뭐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뭐냐? 거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IT 전문 인력이 뭐냐? 전문 인력이 있어? 이더리움 지금 뭐 하드 포크를 한데 기존의 그 이더리움 그거를 우리가 프루프 오브 워크 POW 방식으로 기존의 이더리움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블록체인을 유지해 왔는데 네. 그거를 이제 POW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잖아. 네. 그거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요? 편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 편법이 뭐냐면 Proof of Stake. 스테이크라는 말이 그 이코티 지분을 얘기를 해요.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가 스테이크홀더스. 자 POS로 이제 바꾼다는 거야. 그 9월 19일부로 바꾼다고 그 선언을 했는데 네. 그건 뭐 가봐야 알아. 그 바꾸지 않고. 그러면은 그 기존의 POW 방식의 이더리움, 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POS 방식의 이더리움,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것을 어떻게 쪼갤 건가? 그걸 우리가 하드 포크를 할 거냐? 뭐 소프트 포크는 이제 크게 변경 안 시키고 그냥 부드럽게 업그레이드하면 우리가 소프트 포크, 완전히 독립해버리면 우리가 하드 포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더리움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그 이슈에 엄청나게 지금 민감해. 민감해. 자, 하여튼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의 첫 번째 이 오와 게이트로 들어가는 이 제가 네 가지 그 요인 독립변수, 네. 독립변수 네 가지가 있다. 네. 네. 첫 번째가 퍼포먼스, 두 번째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거, 네, 네, 공간 세 번째 공간의 능력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네. 이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극복이면 너무나 좋은 거고 네. 완화 릴렉세이션 네. 완화를 해도 유용한 거지, 그지요? 네, 네. 우리가 그 공간을 뭐 대한민국 범위 내에서 극복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거지, 유용한 거지. 네, 네. 그 아시아에서 극복했다 공간을, 그것도 유용한 거, 더 유용한 거지. 전 세계 완벽하게 공간 극복을 했다. 진짜 유용한 거지, 그지요? 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떠들지만 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지, 그지요? 자, 우리가 이 독립변수, 이 유틸리티, 유용성과 관련된 거 제가 지금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수없이 독립변수들이 많다. 네. 그지요? 가상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 자, 이 오악 게이트로 이 독립 변수 네 개가 인풋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true false에 의해서 그 fit for purpose, fitting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 피트니스 클럽 있잖아요. 피트니스 클럽. 네. 육체미 무슨 네. 몸을 만든다고 만든다고 그러지요. 그 피팅이라는 말은 이 부합하다, 네. 적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 그 fit for purpose 목적에 부합하다, 네. 목적 부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비트코인 등등 가상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지, 그지요? 네. 유틸리티가 유용성이 높아지니까. 아까 그 비트코인이 트랜잭션 퍼 세크 이 초당 처리 능력. 거래 네. 거래 초당 그 거래 수가
찍으면 찍을수록 밸류가 유틸리티가 낮아지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유틸리티가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 자, 그러면 그 17,500종의 그 TPS를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투자 의사 결정하려면 그거 알아야 돼. 네. 니네들은 그 초당 네. 거래 처리 그 속도 건수가 몇 개냐? 우리가 컴퓨터는 그 초당 그 넘버 오브 인스트럭션스 초당 명령어를 몇 개를 그 수행하느냐? 네. 초당 그 100만 개 수백만 개의 그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그 이 가상 자산도 그 트랜잭션 퍼 세크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전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이 빠르다면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유용성이 높은 거야. 유틸리티가 높은 거야. 네. 우리가 그 17,500종이 퍼포먼스가 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는 그 아키텍처 그 블록체인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스테이 프루브 오브 스테이 POS로 갈 때와 POW로 갈 때 어떤 게 퍼포먼스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POS로 갈 때 효율적이거든. POS는 뭐냐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이 블록체인을 그 재배치하는 네. 그 합의 알고리즘에 네.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 그지요? 네. 네. 1인 다표를 갖는 거야. 네.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네. 그 50% 투표권이 있는 거야. 네. 그 POS라는 네.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라는 말이 영어로 이코티, 지분이라는 에코티, 지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왜 POW, 프루브 오브 워크에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로 가느냐? 그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편법이 들어온 거야. 블록체인이 탈중앙화가 아니고 집중화로 바뀐 거야. 그 집중화로 가는 거지. 말은 계속 탈중앙화라고 우리 분산돼서 전문가들이나 네네네. 언론에서 떠들거든 네네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용성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네. 그 유틸리티가. 네. 그래서 그거를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서 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17,500종의 가상 자산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네. 이 버추얼 아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버추얼 아셋 VA 서비스 SP, VASP들이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네요. 네. 이게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 박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대학 교육, 우리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해야 된다.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늘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서 합리적인 띵킹,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미케니컬 띵킹, 기계적인 이 딸딸딸딸 외우고 기계적으로 산수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만 길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남들이 막 떠들면 애워가지고 이게 맞는 거다. 그 투자를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지요? 그런 이 매니지먼트의 마인드, 엔지니어링의 마인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을 갖는 창의적인 그런 영어로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때 그러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옛날에 그 주산 있잖아요. 주산 1단, 2단, 3단 전국 대표가 그 대학교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봤어? 초중고등학교 때 주산 1단, 2단, 3단, 4단이 그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훌륭한 이 경영자 또는 훌륭한 과학자 아니 훌륭한 정치인이 된 사람 있어? 주산 1단, 2단, 3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가지고 그게 머리에 굳어버리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놈은 바보야. 그놈은 절대 대학 가서 수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수학을 계산은 잘합니다. 계산 잘하는데 그놈은 절대 대학 가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할 수 없어. 왜 머리가 굳었거든. 자,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3시 46분인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래요. 6부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있으면 아니요, 요건 마저 끝내야 되니까. 요거 마저 끝나고 한 시간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그래요. 6부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그렇지. 됩니까? 여러분 마감을 빨리 줘주시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오화 게이트에 이제 제가 여기 네 가지 독립 변수 요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오화 케이스요? 그렇습니다. 예. 오화 게이트. 지금 이제 가상 자산이 유용성을 높이려면 성능을 높여야 된다.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세계 공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완벽한 극복이 아니어도 하여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유용성을 높이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 펑셔널리티, 기능성을 높여야 돼. 그죠?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의 유용성이다.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다. 이거 독립 변수를 정확히 알아야 각 가상 자산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게 뭐냐, 어디까지 된 거냐 이거 따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 엔드 게이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엔드 게이트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집중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0분 쉬었다가